폐지 줍던 할머니, 기이한 가방 발견.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모두를 눈물 짓게 했다.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지자 동대문 시장 앞거리는 순식간에 작은 강으로 변했다. 상인들은 서둘러 야채와 과일 상자를 가리고 손님들은 급히 몸을 피할 곳을 찾았다. 그 혼란 속에서 김할머니는 폐지를 줍기 위해 몸을 숙였다. 빗속에서 종이와 빈 맥주캔을 줍는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바쁜 세상 속에서 외로운 그림자 같았다. 김할머니는 올해 68세로 경기도 출신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서울로 올라와 험한 삶을 살아왔다. 할머니의 작은 집은 명동의 한 좁은 골목에 자리 잡고 있다. 매일 할머니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줍고 그렇게 번 돈으로 심장병을 앓고 있는 10살 외손녀 은희를 키우고 있다. 할머니는 마른 체구의 등이 약간 굽었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눈빛은 늘 인내심과 굳은 결의로 빛났다. 할머니에게 외손녀 은희는 전부였다. 은희야말로 할머니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노력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폐지를 줍는 길에서 할머니는 자주 시장 구석구석을 들르곤 했다. 그곳에서 친절한 상인들은 할머니를 알아봤다. 모두가 친절한 것은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 바쁜 사람들을 위해 쓰레기를 줍기도 했다. 몇몇 상인들은 냉담한 말들을 내뱉었다. 시장 입구에서 야채를 파는 최 씨처럼 아이고, 늙어서 폐지나 줍고 다니니 창피하지도 않나. 최 씨는 중얼거렸지만 김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자기 할 일을 했다. 비가 점점 더 거세지자 김할머니는 처마 밑으로 들어가 잠시 비를 피했다. 빗물이 할머니의 낡은 옷을 파고 들었지만 할머니는 상관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추위에 떨리는 손을 웅크리고 있는데 갑자기 갈색 가죽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가까운 쓰레기통 옆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가방은 크지 않았지만 겉모습만 봐도 비싸 보였다. 할머니는 망설였다. 다가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 할머니를 감쌌다. 누가 저기에 두고 간 걸까?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가방을 찾으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비는 쉴 새 없이 쏟아졌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흐릿하게 가려졌다. 할머니는 몸을 숙여 가방을 주웠다. 가방을 드는 순간 손이 살짝 떨렸다. 가방은 꽤 무거웠고 안에는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문득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열어봐도 될까? 할머니는 서둘러 처마 밑으로 들어가 구석에 몸을 숨기고 가방을 열었다. 지퍼는 약간 낡았지만 잠시 후 할머니는 가방을 열 수 있었다. 안에는 지폐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신분증과 자필 편지가 있었다.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다. 처음으로 그렇게 큰 돈을 본 것이다. 숨소리가 더욱 거칠어졌다. 반듯하고 새 지폐들은 할머니가 1년 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할머니는 편지를 집어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글씨는 엉망이었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혹시 이 가방을 주우신 분이 있다면? 부디 좋은 일에 써주세요.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이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할머니는 주저앉았다. 빗물과 함께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할머니 마음속 한편에는 돈을 갖고 싶은 생각이 일었다. 그 돈으로 약값을 갚고 은희를 치료하고 낡은 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곧바로 할머니의 마음속에 남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절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서는 안 돼. 알겠소.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할머니는 마치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았다. 돈을 가지고 은희를 구할지, 아니면 분실자에게 가방을 돌려줄지. 손에 든 가방을 다시 바라보며 할머니는 말할 수 없는 혼란을 느꼈다. 은희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할머니는 눈을 감고 답을 찾으려 했다. 할머니, 거기 계셨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친절한 죽집 아주머니 민 씨의 목소리에 할머니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할머니, 어서 가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감기 걸릴까 걱정돼요. 할머니는 민 씨를 바라본 다음 고개를 숙이고 가방을 품에 안았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할머니는 앞으로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집에 들어섰다. 빗방울은 할머니의 백발과 굽은 어깨에서 뚝뚝 떨어졌다. 좁고 낡은 골목에 있는 작은 집은 할머니와 은희가 지난 세월 동안 지내온 곳이다. 천장에는 빗물이 새고 있었고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얼룩덜룩했다. 구석에는 은희가 낡은 침대에 누워 야른 담요를 꼭 껴안고 있었다. 할머니를 보자 은희의 피곤한 눈에 기쁨이 가득 찼다. 할머니, 다 젖었어요. 조금만 더 있다 오시지 그랬어요. 은희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고 힘든 숨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서둘러 은희에게 다가가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닦아주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괜찮아. 할머니는 튼튼하니까. 어서 쉬어. 할머니 왔으니 안심하고 자렴. 할머니는 은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췄다. 할머니 옆에는 가방이 놓여 있었다. 마치 무거운 짐처럼 할머니의 마음을 짓눌렀다. 은희가 잠든 후 김할머니는 가방을 다시 열었다. 할머니의 손은 떨리면서 지폐들을 매만졌다. 이것은 할머니가 평생 본 돈 중에 가장 큰 돈이었다. 슬픈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근면 성실했고 늘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 남편은 은희가 태어난 후 노동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것은 딸과 어린 손녀를 혼자 키워야 하는 할머니에게 짐을 지운 순간이었다. 고통은 더욱더 깊어졌고 딸이자 은희의 엄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은희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다. 지난 수년간 할머니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돈은 마치 새로운 삶을 위한 기회처럼 보였다. 할머니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김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편지를 든 채 답을 찾듯 글자를 하나하나 읽었다. 혹시 이 가방을 주우신 분이 있다면 부디 좋은 일에 써주세요.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이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할머니는 혼잣말로 말했다. 나와 은희보다 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만약 내가 이 돈을 가지면 은희를 수술시키고 병을 치료하고 낡은 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곧바로 할머니는 그럴 수 없음을 알았다. 할머니는 평생 지켜온 가치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머니는 힘겨웠던 지난 날들을 생각했다. 은희에게 우유를 사주기 위해 밥을 굶었던 날들. 빗속에서 폐지를 주워 돈을 벌었던 날들을 생각했다. 할머니의 삶은 늘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야 하는 삶이었다. 손녀가 더 나은 삶을 살기만을 바라며 살았다. 하지만 가난은 늘 할머니를 따라다녔고
은희의 병은 점점 더 심해졌다.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면 은희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시장에서 죽을 파는 민 씨에게 가방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민 씨는 늘 할머니를 도와주던 마음씨 착한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들은 민 씨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큰돈이라고 다 우리 돈은 아니에요. 할머니 돈 아니면 안 가져야죠. 경찰서에 가져다 주세요. 경찰이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우리는 양심에 어긋나는 짓 하지 않으면 하늘이 도울 거예요. 민 씨의 말은 할머니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욕을 꾸짖는 듯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현실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 돈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은희를 병마에서 구할 유일한 희망이었다. 내가 갖는다면 누가 알겠어. 은희를 구할 수 있는데. 딱 한 번만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곧바로 남편과 딸의 모습이 떠올랐다. 마치 양심을 지키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어제 최 씨가 했던 비아냥거리는 말도 할머니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가방 그냥 가지세요. 아무도 안 찾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기회를 잡아야지. 그 말은 할머니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 같았다. 만약 돈을 가진다면 할머니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돈을 돌려준다면 손녀를 구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다시 잠 못 이루었다. 가방은 여전히 식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거센 폭풍이 몰아쳤다. 할머니는 파리해진 얼굴로 잠든 은희를 바라보았고 남편과 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할머니의 뺨에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아들 제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는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제는 고향에 살았고 삶에 대한 불만과 죄책감 때문에 어머니와 연락을 잘하지 않았다. 제야, 엄마가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돈이 엄청 많은 가방을 주었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전화기 너머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놀란 듯한 목소리였다. 엄청 많다고요. 얼마인데요? 엄마 그냥 가지세요. 엄마 평생 고생했잖아요? 이거야말로 엄마에게 온 기회예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엄마. 할머니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들의 말은 칼날처럼 할머니의 마음을 찔렀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제에게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할머니는 다시 가방을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손은 가방을 잡았을 때 떨렸다. 마치 할머니의 운명이 작은 가방 안에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가질까? 돌려줄까?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 명동의 작은 집은 그 어느 때보다 숨막히게 느껴졌다. 어머니와 통화한 후 쟤는 곧바로 고향에서 서울로 오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는 오후 늦게 집에 도착했다. 날씨는 여전히 흐릿했고 어제 내린 비의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제의 마른 체구와 고통에 찬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가방을 보자 제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났다. 엄마, 이 가방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어요? 제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물었다.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가방을 바라봤다.
할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고 다시 가방을 바라봤다. 할머니의 눈에 쟤는 어릴 적 순진하고 예에 바르던 아이가 아니었다. 험한 세상은 쟤를 실망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쟤는 여전히 할머니의 아들이었고 할머니의 청춘을 바쳐 희생했던 사람이었다. 쟤야, 아직 세어보지 않았어. 하지만 돈이 정말 많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돌려주자니 은이 걱정이 되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쟤는 비웃었다. 그 웃음에는 씁쓸함이 가득했다. 엄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엄마에게 준 선물이에요. 엄마가 안 가지면 누가 엄마에게 감사하겠어요. 할머니는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멀리 바라보았다. 쟤야, 엄마는 알지만 네가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봐. 만약 엄마가 이 돈을 가진다면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 엄마는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봐 걱정돼. 엄마가 왜 잘못했는데요? 엄마는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니까요? 우리는 가난을 벗어날 기회가 있는데 엄마는 왜 걱정해요? 쟤는 소리치듯 말했다. 얼굴은 붉어졌고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선풍기가 규칙적으로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긴장감을 대변하는 듯했다. 은희는 잠을 자고 있었지만 무언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다. 잠에서 깨어난 은희가 나지막이 물었다. 할머니, 누가 온 거예요? 저 사람 좀 슬퍼 보여요. 할머니는 서둘러 은희에게 다가가 작은 뺨을 쓸어줬다. 괜찮아, 은희야. 은희 삼촌제가 놀러 온 거야. 할머니는 은희를 안심시키려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침대에 누워있는 은희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쟤의 마음은 더욱더 불안해졌다. 엄마, 은희는 곧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병원은 계속 돈을 달라고 하고.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이 돈은 하늘이 우리를 도운 거예요. 왜 그렇게 망설여요? 할머니는 은희 옆에 앉아 마른 손으로 은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쟤야, 엄마는 은희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너와 엄마 자신도 생각해. 이 돈을 쉽게 가지면 우리의 양심은 괜찮을까? 엄마는 남은 인생을 불안과 후회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 쟤는 주먹으로 식탁을 세게 내리쳤다. 가방이 흔들렸다. 양심. 엄마. 양심이 은희 약값을 내줄 수 있어요. 이 집을 고쳐줄 수 있냐고요. 엄마도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할머니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할머니는 아들이 화난 것이 아니라 가난으로 인해 변해버린 것이 안타까웠다. 할머니는 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평생 지켜온 가치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쟤야, 네가 와서 기쁘다. 하지만 내가 이해해주길 바라. 가난은 힘들지만 양심을 잃는다면 더욱 고통스러워질 거야. 엄마는 조금 더 생각해볼게. 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의자에 앉았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마치 자기 자신과 싸우는 듯했다.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다. 쟤는 할머니의 유일한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두 모자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또 잠을 설치며 밤을 지새웠다. 가방은 여전히 식탁 위에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잠든 은희를 바라봤고 남편과 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제에게 전화를 걸었다. 쟤는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쟤는 고향에 살았고, 삶에 대한 불만과 죄책감 때문에 어머니와 연락을 잘하지 않았다. 쟤야, 엄마가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돈이 엄청 많은 가방을 주었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전화기 너머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놀란 듯한 목소리였다. 엄청 많다고요. 얼마인데요? 엄마 그냥 가지세요. 엄마 평생 고생했잖아요? 이거야말로 엄마에게 온 기회예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엄마. 할머니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들의 말은 칼날처럼 할머니의 마음을 찔렀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제에게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할머니는 다시 가방을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손은 가방을 잡았을 때 떨렸다. 마치 할머니의 운명이 작은 가방 안에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가질까? 돌려줄까?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 명동의 작은 집은 그 어느 때보다 숨막히게 느껴졌다. 어머니와 통화한 후 쟤는 곧바로 고향에서 서울로 오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는 오후 늦게 집에 도착했다. 날씨는 여전히 흐릿했고 어제 내린 비의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쟤의 마른 체구와 고통에 찬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가방을 보자 쟤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났다. 엄마, 이 가방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어요? 쟤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물었다.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가방을 바라봤다. 할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고 다시 가방을 바라봤다. 할머니의 눈에 쟤는 어릴 적 순진하고 예에 바르던 아이가 아니었다. 험한 세상은 쟤를 실망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쟤는 여전히 할머니의 아들이었고 할머니의 청춘을 바쳐 희생했던 사람이었다. 쟤야, 아직 세어보지 않았어. 하지만 돈이 정말 많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돌려주자니 은히 걱정이 되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쟤는 비웃었다. 그 웃음에는 씁쓸함이 가득했다. 엄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엄마에게 준 선물이에요. 엄마가 안 가지면 누가 엄마에게 감사하겠어요. 할머니는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멀리 바라보았다. 쟤야, 엄마는 알지만 네가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봐. 만약 엄마가 이 돈을 가진다면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 엄마는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봐 걱정돼. 엄마가 왜 잘못했는데요? 엄마는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니까요? 우리는 가난을 벗어날 기회가 있는데 엄마는 왜 걱정해요? 쟤는 소리치듯 말했다. 얼굴은 붉어졌고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선풍기가 규칙적으로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긴장감을 대변하는 듯했다. 은희는 잠을 자고 있었지만 무언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다.
잠에서 깨어난 은희가 나지막이 물었다. 할머니, 누가 온 거예요? 저 사람 좀 슬퍼 보여요. 할머니는 서둘러 은희에게 다가가 작은 뺨을 쓸어줬다. 괜찮아, 은희야. 은희 삼촌제가 놀러 온 거야. 할머니는 은희를 안심시키려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침대에 누워있는 은희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제의 마음은 더욱더 불안해졌다. 엄마, 은희는 곧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병원은 계속 돈을 달라고 하고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이 돈은 하늘이 우리를 도운 거예요. 왜 그렇게 망설여요? 할머니는 은희 옆에 앉아 마른 손으로 은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제야, 엄마는 은희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너와 엄마 자신도 생각해. 이 돈을 쉽게 가지면 우리의 양심은 괜찮을까? 엄마는 남은 인생을 불안과 후회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 쟤는 주먹으로 식탁을 세게 내리쳤다. 가방이 흔들렸다. 양심. 엄마. 양심이 은희 약값을 내줄 수 있어요. 이 집을 고쳐줄 수 있냐고요. 엄마도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할머니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할머니는 아들이 화난 것이 아니라 가난으로 인해 변해버린 것이 안타까웠다. 할머니는 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평생 지켜온 가치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쟤야, 네가 와서 기쁘다. 하지만 내가 이해해주길 바라. 가난은 힘들지만 양심을 잃는다면 더욱 고통스러워질 거야. 엄마는 조금 더 생각해볼게. 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의자에 앉았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마치 자기 자신과 싸우는 듯했다.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다. 쟤는 할머니의 유일한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두 모자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다시 잠 못 이루었다. 가방은 여전히 식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거센 폭풍이 몰아쳤다. 할머니는 파리해진 얼굴로 잠든 은희를 바라보았고 남편과 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제에게 전화를 걸었다. 쟤는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쟤는 고향에 살았고 삶에 대한 불만과 죄책감 때문에 어머니와 연락을 잘 하지 않았다. 쟤야, 엄마가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돈이 엄청 많은 가방을 주었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전화기 너머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놀란 듯한 목소리였다. 엄청 많다고요. 얼마인데요? 엄마 그냥 가지세요. 엄마 평생 고생했잖아요? 이거야말로 엄마에게 온 기회예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엄마. 할머니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들의 말은 칼날처럼 할머니의 마음을 찔렀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제에게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할머니는 다시 가방을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손은 가방을 잡았을 때 떨렸다. 마치 할머니의 운명이 작은 가방 안에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가질까? 돌려줄까?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 명동의 작은 집은 그 어느 때보다 숨막히게 느껴졌다. 어머니와 통화한 후 쟤는 곧바로 고향에서 서울로 오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는 오후 늦게 집에 도착했다. 날씨는 여전히 흐릿했고 어제 내린 비의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제의 마른 체구와 고통에 찬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가방을 보자 제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났다. 엄마, 이 가방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어요? 제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물었다.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가방을 바라봤다. 할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고 다시 가방을 바라봤다. 할머니의 눈에 제는 어릴 적 순진하고 예에 바르던 아이가 아니었다. 험한 세상은 제를 실망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제는 여전히 할머니의 아들이었고 할머니의 청춘을 바쳐 희생했던 사람이었다. 제야, 아직 세어보지 않았어. 하지만 돈이 정말 많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돌려주자니 은이 걱정이 되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쟤는 비웃었다. 그 웃음에는 씁쓸함이 가득했다. 엄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엄마에게 준 선물이에요. 엄마가 안 가지면 누가 엄마에게 감사하겠어요? 할머니는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멀리 바라보았다. 제야, 엄마는 알지만 네가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봐. 만약 엄마가 이 돈을 가진다면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 엄마는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봐 걱정돼. 엄마가 왜 잘못했는데요? 엄마는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니까요? 우리는 가난을 벗어날 기회가 있는데 엄마는 왜 걱정해요? 쟤는 소리치듯 말했다. 얼굴은 붉어졌고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선풍기가 규칙적으로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긴장감을 대변하는 듯했다. 은희는 잠을 자고 있었지만 무언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다. 잠에서 깨어난 은희가 나지막이 물었다. 할머니, 누가 온 거예요? 저 사람 좀 슬퍼 보여요. 할머니는 서둘러 은희에게 다가가 작은 뺨을 쓸어줬다. 괜찮아, 은희야. 은희 삼촌제가 놀러 온 거야. 할머니는 은희를 안심시키려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침대에 누워있는 은희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제의 마음은 더욱더 불안해졌다. 엄마, 은희는 곧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병원은 계속 돈을 달라고 하고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이 돈은 하늘이 우리를 도운 거예요. 왜 그렇게 망설여요? 할머니는 은희 옆에 앉아 마른 손으로 은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제야, 엄마는 은희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너와 엄마 자신도 생각해. 이 돈을 쉽게 가지면 우리의 양심은 괜찮을까? 엄마는 남은 인생을 불안과 후회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 쟤는 주먹으로 식탁을 세게 내리쳤다. 가방이 흔들렸다. 양심. 엄마, 양심이 은희 약값을 내줄 수 있어요. 이 집을 고쳐줄 수 있냐고요. 엄마도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할머니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할머니는 아들이 화난 것이 아니라 가난으로 인해 변해버린 것이 안타까웠다. 할머니는 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평생 지켜온 가치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제야, 네가 와서 기쁘다. 하지만 내가 이해해주길 바라. 가난은 힘들지만 양심을 잃는다면 더욱 고통스러워질 거야. 엄마는 조금 더 생각해볼게.
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의자에 앉았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마치 자기 자신과 싸우는 듯했다.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다. 쟤는 할머니의 유일한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두 모자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다시 잠 못 이루었다. 가방은 여전히 식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거센 폭풍이 몰아쳤다. 할머니는 파리해진 얼굴로 잠든 은희를 바라보았고 남편과 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쟤에게 전화를 걸었다. 쟤는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쟤는 고향에 살았고 삶에 대한 불만과 죄책감 때문에 어머니와 연락을 잘 하지 않았다. 쟤야, 엄마가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돈이 엄청 많은 가방을 주었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전화기 너머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놀란 듯한 목소리였다. 엄청 많다고요. 얼마인데요? 엄마 그냥 가지세요. 엄마 평생 고생했잖아요? 이거야말로 엄마에게 온 기회예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엄마, 할머니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들의 말은 칼날처럼 할머니의 마음을 찔렀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쟤에게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할머니는 다시 가방을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손은 가방을 잡았을 때 떨렸다. 마치 할머니의 운명이 작은 가방 안에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가질까? 돌려줄까?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 명동의 작은 집은 그 어느 때보다 숨막히게 느껴졌다. 어머니와 통화한 후 쟤는 곧바로 고향에서 서울로 오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는 오후 늦게 집에 도착했다. 날씨는 여전히 흐릿했고 어제 내린 비의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쟤의 마른 체구와 고통에 찬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가방을 보자 쟤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났다. 엄마, 이 가방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어요? 쟤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물었다.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가방을 바라봤다. 할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고 다시 가방을 바라봤다. 할머니의 눈에 쟤는 어릴 적 순진하고 예에 바르던 아이가 아니었다. 험한 세상은 쟤를 실망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쟤는 여전히 할머니의 아들이었고 할머니의 청춘을 바쳐 희생했던 사람이었다. 쟤야, 아직 세어보지 않았어. 하지만 돈이 정말 많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돌려주자니 은히 걱정이 되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쟤는 비웃었다. 그 웃음에는 씁쓸함이 가득했다. 엄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엄마에게 준 선물이에요. 엄마가 안 가지면 누가 엄마에게 감사하겠어요. 할머니는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멀리 바라보았다. 쟤야, 엄마는 알지만 네가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봐. 만약 엄마가 이 돈을 가진다면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 엄마는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봐 걱정돼. 엄마가 왜 잘못했는데요? 엄마는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니까요?
우리는 가난을 벗어날 기회가 있는데 엄마는 왜 걱정해요? 쟤는 소리치듯 말했다. 얼굴은 붉어졌고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선풍기가 규칙적으로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긴장감을 대변하는 듯했다. 은희는 잠을 자고 있었지만 무언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다. 잠에서 깨어난 은희가 나지막이 물었다. 할머니, 누가 온 거예요? 저 사람 좀 슬퍼 보여요. 할머니는 서둘러 은희에게 다가가 작은 뺨을 쓸어줬다. 괜찮아, 은희야. 은희 삼촌제가 놀러 온 거야. 할머니는 은희를 안심시키려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다음 날, 김할머니는 낡은 가방을 들고 강남경찰서로 향했다. 가방을 돌려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김할머니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경찰서에서 김할머니는 가방을 돌려주었고 경찰은 가방의 주인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 사이 김할머니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가방을 돌려준 후 시장에는 김할머니가 돈을 가지고 일부러 돌려줬다는 험담이 퍼졌다. 할머니를 돕던 죽집 아주머니 민 씨조차도 할머니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혹시 돈을 좀 숨긴 건 아니죠? 큰 돈인데 쉽게 돌려주기 어려울 텐데요? 할머니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 어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할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올바른 신념은 세상의 어떤 비난에도 꺾이지 않았다. 며칠 후, 김할머니는 은희와 함께 병원으로 갔다. 은희의 심장 수술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다. 김할머니는 은희를 안고 진료실로 들어가면서 혹시라도 수술비가 부족할까봐 마음을 졸였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의사는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전했다. 은희의 수술을 무료로 해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누군가가 김할머니의 사연을 듣고 익명으로 수술비를 후원한 것이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은희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고 건강을 회복해갔다. 김할머니는 은희의 곁을 지키며 매일 기도했다. 모든 것이 고마웠고 기적 같았다. 은희는 수술 후 더욱 활발하고 밝은 아이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김할머니에게 가방의 주인 박씨로부터 편지가 왔다. 편지에는 박씨가 가방을 되찾은 후 김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박씨는 김할머니를 꼭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얼마 후 박씨는 김할머니의 집으로 찾아왔다. 박씨는 김할머니를 만나자마자 엎드려 감사를 표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정직함 덕분에 저도 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박씨는 김할머니에게 감사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전했다. 김할머니는 박씨의 진심에 감동했고 박씨에게 은희의 수술 소식을 전했다. 박씨는 더욱더 감동하며 김할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돕겠다고 말했다. 박씨의 도움으로 김할머니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 지역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하는 일이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다. 할머니는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었고 정직하게 번 돈으로 손녀 은희를 키울 수 있었다. 은희는 건강해졌고 학교도 다니게 되었다. 할머니와 은희의 작은 집은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매일 은희에게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따뜻함과 정직함이라고 가르쳤다. 김 할머니의 이야기는 빠르게 서울 전체에 알려졌다. 할머니의 선행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자 노력했다. 몇 년 후, 김 할머니는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다. 할머니는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어느 날, 김 할머니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되었다. 그 책은 빠르게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영화는 은희와 할머니가 함께 관람했고, 은희는 눈물을 글썽였다. 영화가 끝나고 은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김 할머니는 은희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과 행복함의 눈물이었다. 김 할머니는 가방을 돌려준 그날,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선택이 단순히 돈을 돌려준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의 삶은 힘들었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함과 희망이 늘 함께했다. 할머니는 은희에게 자신의 삶의 방식을 가르쳤다. 정직함, 따뜻한 마음,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김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올바른 신념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것이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리고 김 할머니와 은희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